지금 한국 사회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3년 전 집을 떠나 사라진 진돗개 한 마리.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개는 무려 1095일 동안 무덤 곁을 지켜왔다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석과 설날에도 떠나지 않은 그 자리를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그 개가 아들이자 주인에게 3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버지의 무덤 앞 한 남자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야위고 지친 몸으로 무덤 옆에 웅크리고 있는 하얀 개 한 마리. 빼꾸야? 남자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3년 동안 종적을 감춘 그 개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한 직장인으로 보이는 이 남자와 이 개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체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과 동물들 사이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시간을 3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새벽 6시 반 알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는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죠. 32살의 그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야근이네. 어젯밤에도 밤늦게 들어온 탓에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바로 아버지의 삼주기였거든요. 민수는 서둘러 양복을 꺼내 입으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특히 눈가의 주름과 다소 굳어진 표정까지. 아버지. 작은 한숨과 함께 그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 고향 마을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렸죠. 평소 같았으면 이런 장거리 운전이 귀찮았겠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잔잔한 발라드가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가사 중에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민수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빼꾸. 그렇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함께 사라진 빼꾸 말이에요. 아버지가 기르던 진돗개였는데 장례식 준비로 정신없던 사흘 동안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였죠. 당시 민수는 장례식 치르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회사 일도 처리해야 했고 조문객들 상대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빼꾸를 찾으러 다닐 여유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찾아봤더라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차가웠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빼꾸였는데 말이죠. 민수는 운전대를 꽉 쥐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빼꾸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사는 아버지에게는 빼꾸가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산책도 함께하고 밥도 함께 먹고 심지어 텔레비전도 함께 봤죠. 빼꾸야, 민수가 언제 내려올까? 너도 보고 싶지? 아버지는 늘 그렇게 빼꾸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마치 빼꾸가 대답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빼꾸는 정말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내려올 때가 되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곤 했거든요. 하지만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민수가 고향에 내려가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이나 아버지 생신 때나 겨우 얼굴을 비췄죠. 그때마다 아버지는 서운한 기색 하나 없이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들른 민수는 커피 한 잔을 사들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목으로 넘어가자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졌죠. 빼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혹시 다른 주인을 만나 잘 지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길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 없는 집에 돌아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실종 동물 찾기 사이트들이 여러 개 나왔죠. 혹시나 해서 빼꾸 사진을 올린 적도 있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빼꾸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민수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1시간만 더 가면 고향 마을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대신 논밭과 야산들이 나타났죠.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걸었던 그 길들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을 입구가 보였습니다. 오복마을이라고 쓰인 안내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민수는 차를 천천히 몰며 추억 속 풍경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슈퍼마켓도 그대로 있고 정미소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예전보다 부쩍 줄어든 것 같았어요.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노인분들만 남아 계신 듯 했죠. 많이 달라졌네. 민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가슴 한겹이 먹먹해졌어요. 3년 동안 주인 없는 집은 을씨년스러워 보였거든요.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니 더욱 적막감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맘때쯤이면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나왔을 텐데요. 민수는 가방에서 제사 준비물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나물, 전류,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소주 한 병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아버지를 그리워했죠. 아버지, 늦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올린 민수는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가 아쉬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백구가 없다는 것이. 백구도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사상을 다 차린 민수는 이제 아버지 무덤이 있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에서 10분 정도 올라가야 하는 곳이었죠. 예전에는 아버지와 백구가 함께 산책하던 길이었는데 이제는 민수 혼자 걸어야 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민수는 옛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이 길을 걸으며 나무 이름도 배우고 새소리도 들었던 추억들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백구랑 자주 여기 오셨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더욱 아려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그리고 백구와 함께 보냈을 마지막 시간들. 민수가 함께하지 못했던 그 소중한 시간들 말이에요. 드디어 무덤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다가갔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민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히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무덤 옆에 야위고 지친 모습의 하얀 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마치 터질 것만 같았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백구야?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지만 그 개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귀만 살짝 움직일 뿐이었죠. 마치 소리는 들었지만 믿기 어렵다는 듯이 말이에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충격은 더해졌어요. 예전에 풍성하고 윤기 나던 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거칠고 더러워진 털이 듬성듬성 남아있었죠. 이럴 수가. 백구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말랐어요. 그런데도 꼿꼿하게 무덤 앞을 지키고 앉아있는 모습이 애처로우면서도 숭고해 보였습니다. 민수가 더 가까이 다가가자 백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숨이 막혔어요. 백구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눈물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 촉촉한 것이 있었거든요. 백구야, 정말 너구나. 민수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미안함이 더 컸죠. 3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백구는 민수를 바라봤지만 꼬리를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신나서 뛰어올랐을 텐데 말이에요. 대신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마치 정말 내가 맞니? 또 떠나는 건 아니니? 하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백구야. 정말 미안해. 민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백구와 눈높이를 맞추려고요. 그런데 백구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고개만 살짝 기울인 채 민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백구가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요. 예전에는 이런 게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서먹해진 사이가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백구는 조심스럽게 민수의 손에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그제서야 조금 안심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죠. 여기서 계속 있었던 거야? 민수는 믿기 어려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물론 백구가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이 상황 자체가 답이었어요. 야위고 지친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아버지의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잡초 하나 없이 말끔했죠. 분명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설마 백구가 너가 여기를 지켜온 거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깨가 무덤을 관리할 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백구의 위치와 상태를 보니 다른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었어요. 백구는 민수를 바라보다가 다시 아버지 무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에서 민수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백구가 주인님이 여기 계셔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민수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비해온 제사 음식들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백구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평소 같았으면 음식 냄새에 관심을 보였을 텐데 백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곳이 신성한 장소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사상을 다 차린 민수는 아버지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백구도 함께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구나.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백구가 아버지의 죽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절을 마친 민수는 백구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백구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어요. 대신 민수의 어깨에 살짝 기대는 듯 했죠. 고생 많았지? 민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손을 멈췄어요. 털이 너무 더러워져 있었거든요. 언제 목욕을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요. 그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었죠. 백구가 몸을 작게 웅크렸어요. 추위에 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춥지? 이런 곳에서 어떻게? 민수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서 백구에게 덮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치 괜찮다는 듯이 말이에요. 괜찮지 않아. 이런 상태로 얼마나 있었던 거야? 민수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백구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백구가 정말 3년 동안 이 자리에만 있었던 걸까요? 그럼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비바람은 어떻게 피했을까요?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무덤 근처에는 작은 웅푹한 곳이 있었어요. 아마 백구가 잠을 자는 곳인 것 같았죠.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도 보였어요. 정말 여기서 지내온 거구나.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편의를 위해 백구를 버렸다는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백구는 그런 민수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원망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위로하려는 듯 민수의 손을 살짝 할랐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백구야. 민수는 목을 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3년간의 외로움과 고생을 대신할 수는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누구 있나? 민수는 고개를 돌려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올라오고 계셨어요. 민수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손을 흔들고 계셨죠. 아, 민수구나. 오늘 제삿날이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민수는 급히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을에서 오래 사신 김할아버지셨어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분이셔서 민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저게는 뭔가? 혹시 내가 기르는? 김할아버지가 백구를 보더니 갑자기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 설마 저게가 백구인가? 김할아버지는 백구를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는 민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어요. 맞다, 저게가 바로 백구야. 내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할아버지, 혹시 백구가 여기 있는 걸 아셨나요? 민수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면 왜 아무도 연락을 안 해준 건지 궁금했거든요. 김할아버지는 백구를 안쓰럽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었지.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요?
연락을 해봤자 내가 데려갈 것 같지 않았거든. 너무 바빠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백구 자신도 이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어. 민수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거든요. 만약 그때 연락을 받았다면 정말 백구를 데려갔을까요? 아마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드렸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백구가 정말 여기서 계속 있었던 건가요? 그럼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 김할아버지의 말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니요. 심지어 태풍이 불던 날에도 폭설이 내리던 겨울에도 말이야.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겨울이 특히 추웠잖아. 영하 20도까지 내려간 날도 있었는데 그때도 저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더라고. 민수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을 이 산에서 혼자 버텼다니요. 그럼 먹을 것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가끔 밥을 갖다 줬지. 하지만 별로 먹지도 않더라. 그저 살아있을 정도로만 먹고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곤 했어. 할아버지의 증언은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어. 박할머니가 키우겠다고도 하셨고 이웃집 아저씨도 좋아했거든. 하지만 백구는 절대 따라오지 않았어. 따라오지 않았다고요?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지. 심지어 억지로 데려가도 밤새 울부짖다가 새벽에 도망쳐서 다시 여기로 와버리더라고. 민수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무덤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백구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어요. 정말 대단한 개야. 사람도 저렇게 못할 텐데. 김할아버지는 감탄하듯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다른 일들도? 많고 말고. 할아버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여름에 장마가 심했을 때 일이야. 이틀 동안 비가 퍼부었는데 우리는 당연히 백구가 어디 피해 있을 줄 알았거든. 그런데요. 제삿날이라고 내가 여기 올라와 봤더니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그 자리에 앉아있더라. 꼼짝도 하지 않고 말이야.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내가 말했지. 백구야, 이러다 너 죽는다. 그럼 내 주인이 얼마나 속상하겠니? 했더니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백구가 나를 쳐다보면서 꼬리를 한번 흔들더라. 마치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는 여기 있어야 해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 민수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마을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민수 왔구나. 박할머니께서 올라오고 계셨어요.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계셨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수는 급히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삿날이라고 백구한테 줄밥을 싸왔는데 박할머니는 보따리를 열어 보이셨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밥과 반찬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매번 이렇게? 그럼 매일은 아니어도 이틀에 한 번은 올라와. 안 그러면 이해가 너무 말라서. 박할머니는 백구를 안쓰럽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알아? 네. 제삿날만 되면 백구가 더 얌전해져. 마치 주인이 올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민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백구가 제삿날을 기억하고 있다는 건가요? 작년 제삿날도 그랬어. 아침 일찍부터 무덤 앞을 깨끗하게 핥고 정리하더라고. 핥고 정리한다고요? 응. 나뭇잎이나 쓰레기 같은 거 말이야. 혀로 핥아서 다른 데 갖다 버리더라. 마치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민수는 아버지의 묘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깨끗했어요. 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관리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백구가 한 일이었던 거군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게 김할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백구가 무덤을 향해서 짖어. 딱 한 번만. 6시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간이 6시였거든.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백구가 정확한 시간까지 기억하고 있다니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무덤 앞에서 잠을 자지. 마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박할머니도 덧붙이셨어요. 한 번은 멧돼지가 나타났을 때가 있었어. 무덤 근처까지 왔는데 백구가 으르렁거리면서 쫓아냈더라고. 멧돼지를요? 그럼 자기보다 훨씬 큰 멧돼지였는데도 물러서지 않았어. 정말 용감하더라. 민수는 백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단순히 주인을 그리워하는 개가 아니라 진짜로 아버지를 지키고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민수야, 김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백구가 요즘 부쩍 약해진 것 같아. 예전만큼 기운이 없어 보이거든. 민수는 백구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기력이 없어 보였어요. 숨소리도 거칠고 눈빛도 예전만큼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박할머니는 말을 끝맺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모두 알 수 있었어요. 민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백구가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거든요. 백구야. 민수는 백구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백구도 피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친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움, 원망, 그리고 용서. 정말 고생 많았구나. 이제 그만.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거든요. 김할아버지와 박할머니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3년 만에 이루어지는 재회를 방해하고 싶지 않으셔서였죠. 그때 백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작은 머리를 민수의 무릎에 올렸어요. 백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백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어진 털 사이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백구는 처음으로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습니다. 마치 이제 왔구나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백구를 혼자 두면 안 되겠다고요. 백구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민수의 말에 백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이는 기색이었어요. 3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백구에게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버지도 분명 이해하실 거야. 민수는 아버지의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백구를 데려가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잘 돌보겠어요. 마치 아버지께 허락을 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 산에서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답해주시는 것 같았죠. 백구는 그 바람을 느끼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무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듯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웠습니다, 백구야. 김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덕분에 내 주인은 외롭지 않으셨을 거야. 박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덧붙이셨어요. 정말 기특한 개야. 사람도 저렇게 못할 텐데. 민수는 백구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뼈만 남아있을 정도로 말랐거든요. 아프지? 괜찮아? 백구는 민수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하는 것 같았지만 점점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동안 백구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민수는 두 분께 깊이 인사드렸습니다. 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대신 이제부터는 내가 잘 돌봐야 한다. 김할아버지께서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는 백구를 안은 채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도 함께 따라 내려오셨죠. 중간중간 민수는 백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울 구경 한번 해볼래? 아파트도 있고 공원도 많아. 백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민수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걱정하지 마. 매주 여기 올게. 아버지 성묘도 하고 너도 인사할 수 있게. 이 말에 백구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꼬리를 살짝 흔드는 것 같았어요. 마을에 도착한 민수는 백구를 차에 태웠습니다.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눕혔죠. 백구는 새로운 환경에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도망가려 하지는 않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가끔 안부 여쭈러 오겠습니다. 그래, 백구 상태도 가끔 알려줘. 걱정될 거거든. 박할머니께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고향 마을을 바라봤어요. 서울로 가는 길 민수는 백미러로 백구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점점 잠이 드는 것 같았어요. 아마 오랜만에 안전하다고 느낀 것 같았죠. 백구야,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민수는 백구를 위해 물을 사왔습니다.
백구는 목이 말랐는지 물을 많이 마셨어요.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편안하게 지내자. 민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습니다. 민수는 백구를 안고 아파트로 올라갔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현관문을 열자 백구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시의 냄새와 소음이 낯설었을 거예요. 민수는 먼저 백구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베란다 쪽에 이불을 깔고 밥그릇과 물그릇도 준비했죠. 여기서 쉬어. 내일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자. 백구는 조심스럽게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푹신한 곳에서 쉬게 되었네요. 민수는 백구를 위해 특별히 부드러운 사료와 닭가슴살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많이 먹지 않았어요. 아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았죠. 괜찮아, 천천히 먹어. 시간 많아. 그날 밤 민수는 백구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혹시 백구가 불안해할까 봐서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자는 밤이었어요. 새벽에 민수는 백구의 작은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백구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리를 가끔 움직이며 작게 끙끙거렸죠. 괜찮아,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민수는 백구를 진정시켜줬습니다. 백구는 민수의 목소리를 듣고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백구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거든요. 동물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백구는 다행히 큰 병은 없었습니다. 다만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많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꾸준히 관리하시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다만 나이도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요. 수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돌보겠습니다. 민수는 백구에게 필요한 영양제와 약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새 목줄과 집도 하나 더 샀죠.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백구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백구는 처음에는 도시의 소음에 놀라는 것 같았지만 점점 적응해 나갔어요. 어때? 서울도 괜찮지? 백구는 대답 대신 민수의 손을 살짝 핥아줬습니다.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아버지 사진 앞에 백구와 함께 앉았습니다. 아버지, 백구 잘 데려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 돌보겠어요. 백구도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매주 성묘 가겠어요. 백구와 함께요. 그 말에 백구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화난 표정을 짓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백구는 많이 건강해졌어요. 털에도 윤기가 돌기 시작했고 체중도 늘었죠. 민수는 약속대로 매주 고향에 내려가 아버지 성묘를 했습니다. 백구도 함께해요. 백구는 무덤 앞에서 조용히 앉아 아버지께 인사를 올렸어요. 아버지, 백구가 서울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이제는 제 가족이에요. 민수는 아버지께 근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 백구가 현관까지 나와서 반겼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기뻐하는 모습이 예전 그대로였어요. 다녀왔어, 백구야. 민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가자, 산책하러. 백구는 기뻐하며 민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준 거죠. 그렇게 민수와 백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3년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으면서요. 충성은 정말 시간도 거리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한 소중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중한 존재가 있나요?